네, 또한 오늘 오전 구간 동안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이 매도세 보이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악화되면서 업황이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오늘 시장 SK하이닉스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5.8%가량 하락했고요. 주가가 3,700원 정도 내려가면서 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만 1,7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혜양조 종목입니다. 보혜양조가 유시민 테마 바람을 타고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혜양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회이사로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유시민 테마주로 구분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유 이사장이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혜양조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거래소의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때 답변을 내놨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혜양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1.64%가량 올랐고 375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보입니다. 현재가 2,085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보혜양조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증권사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되면서 장중 4만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원을 하회한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처음인데요. 증권사 9곳은 전날 장 마감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좀 낮췄습니다. 디램 업황이 둔화됨에 따라 디램 가격 하락폭이 크고 출하량 증가율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내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이 3만 원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2.62%가량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선 붕괴된 모습으로 오후장 맞았습니다. 38,9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NC 에너지 종목입니다. 4분기에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GNC에너지가 4분기 매출액 432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 순이익 30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비상발전기, 바이오가스 발전, 그리고 코텍 엔지니어링 등 전 부문의 성장세가 추정이 됩니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전방 산업이 더욱 우호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예상까지 더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GNC에너지 현재 구간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빨간불 들어오면서 14%를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4.29%가량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4,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감점 흐름 김효미 앵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많이 하락한 국내 증시와 유럽발 악재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호재에 증시가 상승 탄력을 채 받기도 전에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유럽발 악재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공식 종료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경제의 주축국들이 정치적 불안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달 말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20일은 전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15년 3월부터 2조 6천억 유로의 돈을 푼 양적 완화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양장시장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1.25% 하락 마감했습니다. 26.17포인트 떨어졌고요. 2069.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더 큰데요. 2.26%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666.3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개장을 했지만 하락 전환한 후에 이 낙폭이 계속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뉴욕 증시의 부진한 흐름과 또 유럽 중앙은행이 두 가지 발표를 했죠.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올해 말에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우리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840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908억 원, 그리고 기관이 1,232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개인만이 홀로 1,928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1,297억 원, 그리고 기관이 707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531계약, 외국인은 5,094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기관이 홀로 6,515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구간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강세를 시현한 종목은 SG 충방입니다. 495원 올랐고요. 23%대라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6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종목은 웰바이오텍입니다. 490원 떨어졌고요. 12.7%라는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3,3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컸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JK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1,035원 올랐고요. 4,49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머큐리가 19%대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1,830원 떨어졌고요. 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등시온에어 3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